네, 첫 번째 사업장. 이게 지금 얼마예요? 4억 정도 되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억 5억. 7, 8천 정도 되네요. 제품을 한 5개 정도 출시를 했거든요. 연매출 20억을. 별도로 광고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순수익이 되는 구조인 거죠. 기본적으로 12억, 13억 정도는 맞습니다. 지식인 답변 생성기라고 자동으로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줍니다. 한 1초면 돼요. 제가 제품 출시하고 나서 2달 만에 8천만 원 조금 넘게 본 것 같아요. 순수익이 제가 2,7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중졸 출신인 건 아시죠? 중졸이시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내가 살아왔던 건 내가 힘들어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신세계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대표님. 뵙겠습니다. 아니 되게 멀리까지 왔어요. 아, 대표님.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화장품 제조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연구소 그리고 자체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깡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좀 보여주시면서 대표님 하시는 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뭐예요 다? 실제로 화장품 개발할 때 사용하는 원료들이에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샘플을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거의 한 2, 3천 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15억 정도? 1년에? 네,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되니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알려달라 그래요. 나도 좀 알려줘. 나도 돈 좀 벌고 싶어. 이렇게 좀 많이 여쭤보셔서 어쩌다 보니까 화장품 창업을 알려드리게 됐는데 화장품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약사나 의사, 이공계 4년제 이상을 졸업한 아니면 동종업계 한 1, 2년 정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지만 화장품 체계 판매업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화장품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우연한 계기로 이제 화장품을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작하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제품을 한 5개 정도 출시를 했거든요. 출시를 하고 연매출 20억을 연매출 20억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 직원도 한두 명밖에 없었고. 네. 여기가 이제 저희 공장이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GMP로 인증을 받은 곳이라서 옷이랑은 조금 환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연구실에서 화장품 샘플 만들었죠. 우리가 화장품을 한두 개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천 개, 뭐 몇만 개를 만들죠. 그랬을 때 사용하는 가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화장품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뭐 화장품 제조 공장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사실 화장품 제조 공장들이 생산을 하는 수량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최소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보통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꽤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왕 저도 이제 화장품 제조 공장을 만드는 김에 국내에서 조금 가장 작게 세팅을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300개부터 생산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가마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크림이에요? 이거는 볼륨, 탄력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딱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 화장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아까 우리 충진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라인으로 이렇게 오면 이제 각인하고 단상자에 담고 한 번 더 이제 각인을 하고 이제 마감 스티커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구매하는 화장품이 되는 거죠. 각인한다는 게 뭐예요? 보시면 이렇게 유통기한 같은 걸 이렇게 각인을 하잖아요. 유통기한 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려면은 네. 그래도 몇백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되게 적은 금액으로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럼요. 그러려고 제가 제조공장을 만든 거라서. 그러면은 대표님이 아까 3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보통 저렇게 화장품 하나 나오면은 원가는 얼마예요? 오늘 생산했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원료, 용기, 단상자 모두 포함해서 6,000원. 저거는 지금 35,000원 정도에 판매를 35,000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대표님. 화장품이 사실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막 몇백 원으로도 제조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대기업들은 화장품을 하나
만들 때 1000개, 2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씩 만드니까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들어가는 인력들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시장을 진입을 하죠.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시장도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번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피부 가려우면 바디 크림이라든지 이렇게 꾸덕꾸덕한 제품들을 좀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가려움이 있어도 이 끈적이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찾아봤더니 몇만 명 정도가 실제로 검색하고 불편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없었던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죠. 그럼 이거는 얼마나 파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품 출시하고 나서 2달 만에 8천만 원을 조금 넘게 번 것 같아요. 2달 만에? 네, 8천만 원? 순수익이 제가 6,7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렇죠. 화장품이 꽤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찾는 것도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불편을 해결해 줄 것인지를 찾고 그걸 어떻게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결을 해서 화장품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실제로 제가 기획하는 법을 살짝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사람들이 해답을 얻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게 네이버 지식인이잖아요. 입술 점 빼는 곳, 무늬, 이거 왜 그런지 아나요? 키스마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키스마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나? 이게 뭐냐면 수요예요. 실제로 키스마크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은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이버에 키스마크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혹시 이쪽 보이세요? 이게 제가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한 달에 몇 명이 검색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키스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서 빨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조금 빠르게 해서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까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연구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아이디어 도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7,000명씩 검색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해결해주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탈모 샴푸를 하고 싶어. 탈모 샴푸 꽤 괜찮지? 해가지고 탈모 샴푸를 검색하면요. 한 달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랬을 때 공급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쇼핑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수요는 한 달에 3만 명이 검색을 하는데 공급은 11만 명이나 공급을 하고 있어요. 수요 대비 공급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는 제외. 그래서 이런 시장을 찾는 게 중요한데 자, 키스마크 쇼핑 탭으로 한번 볼게요. 경쟁자가 없네요. 4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제품군을 보는 거죠. 이거 보니까 스티커야. 이거는 만드는 거죠. 제품이 없네요. 제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키스마크를 조금 빠르게 없애줄 수 있는 멍크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돌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저거 몇 개만 확인하고 진짜 제품이 팔릴까? 이런 의심도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 팔리진 않는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생분들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모두 다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못 믿는 분들도 계셔서 그럴 수 있죠. 네, 수익 인증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뽑아야 되겠네. 지금 바로 들어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없어요. 없네요. 네, 일단은 네, 첫 번째 사업장. 이게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게 4억 정도 되네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4억 정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억 7, 8천 정도 되네요. 한 6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죠. 네, 이것도 지금 5억 정도 되죠. 와. 네. 5억이 조금 넘네요, 이거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순수익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12억, 13억 정도는 남습니다.
화장품 업계가 원래 물장사라고 해요. 정제수를 많이 쓰니까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장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화장품 비싼 거예요? 우리가 사려고 하면은 비싼 거는 5, 6만 원 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케팅 부분입니다. 실제로 화장품 업계들이 이런 유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랬을 때 순수익이 10%까지도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 광고비. 근데 왜 저는 왜 70% 80% 이상이 남냐면 별도로 광고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순수익이 되는 구조인 거죠. 이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 우리 아까 키스마크 검색했었죠. 목에 생긴 키스마크 피부과 레이저로 당일 지워지나요? 내일 당장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제가 이제 개발을 해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지식인 답변 생성기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글을 쓰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내 상품만 등록을 해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줍니다. 아 이거 AI가 그럼 생성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지우긴 힘들다.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멍을 빨리 빼는데 도움을 주는 제가 이제 땡땡이라고 이제 바꿔놨어요. 저희 거 이제 제품명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광고를 하는 거죠. 특별히 뭐 돈이 들어가거나 내가 글을 막 작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1초면 돼요. 근데 저렇게 이제 지식인의 답변 단다고 저게 팔려요? 그럼요. 실제로 저도 이 방법으로 연매출 20억을 찍은 거니까. 아, 이 네. 방법으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불편함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냈잖아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상품을 개발했을 텐데 그런 리스트들 좀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혹시 공식적으로 질병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네. 질병만 해도 3만여 가지가 3만 된다라고 원? 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질병 안에 또 불편함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불편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게 지금 3만 개 3만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그럼 나 이런 제품 만들어야겠네 라고 바로 이제 좀 판단이 서겠네요. 네, 그쵸. 혹시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걸요? 제가 그러면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50개 정도만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구독까지. 네, 구독까지 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육을 또 여기서 별도로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과정들 있잖아요. 문제를 푸는 프로세서. 대표님 네? 여기 그러면 다 화장품 제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맞아요. 화장품 창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가 보네요. 정말 많죠. 나라에서 창업하라고. 맞아요. 요즘 국가에서 바이오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그 화장품이 바이오 산업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으셨어요? 네. 우리 강사님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니까 나이대도 되게 다양하게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화장품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20대부터 막 5, 60대까지 좀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쩌다가 이거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화창하다 카페에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뭐 어떤 거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원래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개발자도 네.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사이드 잡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K-뷰티가 좀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주위 친구들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선물 같은 것도 항상 뭐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거 사달라고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많구나 라고 좀 느끼고 한국 본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한번 뭔가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기존에 수강생이었고 여러 가지 일정으로 제가 샘플링 작업만 마치고 진도를 못 빼고 있는 상태에서 회장님께서 공고를 해주신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도 궁금하고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또 도약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좀 어떤 거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영어 교육 사업을 했었다가 아이 낳고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접고 제가 미국에 이민 갈 상황이 돼서 미국에 가면 K-뷰티가 되게 지금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K-뷰티를 수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올리고 저도 돈도 벌고 니찌가 너무 좋다 생각이 돼서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화장품 판매하시기 전에는 원래 어떤 거 하셨어요? 저 화장품을 하기 전에는 위탁 판매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시작했을 때가 10년 전쯤 됐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중졸 출신인 건 아시죠? 중졸이시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따로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공장에 말을 해놨다고. 네가 장녀니까 학비를 조금 대야 되지 않냐. 저희가 3남매 중에 제가 장녀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알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이를 사실 속이고 공장을 이제 넣으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걸려가지고 공장을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고등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중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김밥 천국 알바, 고깃집, 뭐 불판 닦기, 홀서빙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 노동으로만 돈을 벌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냥 살다가 결혼을 하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사촌 동생을 보고 올 때마다 처음 만나러 갔을 땐 1,000만 원 벌었대. 두 번째 만나러 갔을 때는 2,000만 원을 벌고 있대. 세 번째 만나러 갔을 때는 뭐 3,000만 원을 벌고 있대. 전 그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막 하고 싶다고 막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주제가 무슨 다단계까지 해가지고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쫓아갔어요. 왜 자꾸 이렇게 막 꼬드기냐 하면서 막 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형준이 잠깐만 일단 한번 보세요 막 하면서 봤더니 그게 바로 위탁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정말 많이 했을 때예요. 뭐 올렸다만 해도 다 팔렸을 때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너무 신세계였어요. 내가 살아왔던 건 내가 힘들어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앉아서 컴퓨터에서 제품을 떼다가 팔면 돈이 된대. 근데 위탁 시장이 진짜 엄청 빨리 성장을 했거든요. 내가 제품을 소싱해서 잘 팔면 다른 사람들이 또 막 우후죽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자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원 싸움, 100원 낮추고 10원 낮추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3,000만 원을 벌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달에 매출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 회사에서 제가 공급을 계속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판매가 되니까 본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대표님 이번 달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저희가 다 직접 팔아보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끝이었어요. 전화 한 통으로 내 매출이 끝난 거잖아요. 불안함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답은 하나였어요. 내 제품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해보려고 했던 게 드라이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버튼 하나만 추가해서 아이들도 쉽게 쓸 수 있는 드라이기를 만들면 어떨까를 생각을 한 거죠. 개발비만 1억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억이요? 네. 이래서 브랜드를 기업들만 하는구나. 나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할 수가 없구나.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처럼 피부가 안 좋았어요. 늘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습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그 끈적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약간 바디크림처럼 보습력이 좋은 미스트를 만들 수 없나? 좀 산뜻하게?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어요. 사장님 저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분이 이제 부탁을 드려서 현계부터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임 판매업이 없었잖아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 제조공장 사장님께서 책임 판매업 대행도 해주신다라고 하셔가지고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화장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교육까지 하게 되신 거네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한 1년 만에 출시를 했어요. 딱 5개를 출시하고 나니까 연매출 20억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돈을 벌고 나서 어디에 소비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처음 한 거는 집을 샀어요. 44평 새 집.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처음이었어요.
주공 아파트에 저는 살고 있었거든요. 아. 네, 18평에서 저랑 저희 남편 그리고 거의 저는 저희 동생들을 제가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18평에서 저희 여동생, 저희 남동생, 애기들 애기들까지. 네. 와, 근데 그러다가 이사를 가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행복했죠. 나의 최종 꿈이었던 자가, 그리고 누구와 살지 않았던 새 집. 그리고 전 2개를 샀어요, 집을. 저희 동생들이 살 집도 옆에다가 와, 네, 사주고. 34평. 와. 저는 44평. 동생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던 저희 자식 같은 애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장녀로 뭔가 책임감도 되게 크셨을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가장이라는 무게가 또 크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각성이 된 건 저희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약간 각성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 아이는 나처럼 키우지 않으리.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진 않아요. 지금도 만나거나 교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아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엄마,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지금 더 삶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 있을까요? 내가 삶을 변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생각만 하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우연하게 화장품을 접했고, 화장품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사람이 화장품 제조 공장을 하고 있고, 부설연구소를 하고 있고,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딱 한 끗 차이거든요. 할까 말까 했을 때 저는 일단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이 아마 내가 뭐를 조금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내 삶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채널을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이 아니어도 돼요. 요즘 좀 관심 가는 분야가 있어. 될지 안 될지는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파악을 하고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냥 저는 일단 해보라고 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분명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당장 뭐부터 하면은 좋을까요? 일단 화장품 쪽을 내가 접근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기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화장품 기획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무료 특강을 가끔씩 해요. 화장품 기획부터 제조,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아마 그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꽤 많이 될 거예요. 그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내가 어떤 화장품을 조금 개발해보고 싶다, 그 틀은 잡히실 거예요. 그거 언제예요, 대표님? 그거 저희 9월 8일에 9월 진행합니다. 8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링크 주시면 네. 아래에다 남겨놓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찍어보셨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전 사실 뭐가 없었잖아요. 진짜 무에서 약간 유를 창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동일한 상황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장을 또 했으니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